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때 좀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IF에 몰빵해라.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미국 CPI를 보고 다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지금 8.6%가 나왔잖아요. 저도 지난달에 8.3%로 좀 꺾여서 이번 달은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파월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그때 좀 잠깐 꺾였을 때 얘기를 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이 부분도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놓고 역대급으로 돈을 많이 풀어놓고 이 정도를 예상을 못했다는 게, 물론 올해 뭐 러시아 전쟁이나 중국 상하이 봉쇄 같은 인플레이션에 안 좋은 여러 가지 악영향들도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작년에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좀 화가 났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는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면은 금리를 0.75%까지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주식 시장에는 당분간 많은 악재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공포 상태이실 것 같고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CPI 발표 난 날이 6월 10일이었잖아요. 6월 달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S&P 500 같은 경우도 4.8% 정도 빠졌고, 나스닥은 5.6%. 굉장히 6월 달도 좀 안 좋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4%가 넘게 빠졌고요. 산업별로 제가 정리한 주가 동향도 보면 빅테크 말할 것도 없이 다 빠졌고, 반도체 종목들도 다 빠져 있고요. 6월 한 달 만입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 전기차 2차전지 섹터에서 차지 포인트가 열흘 만에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16%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쭉 보면 리오프닝 쪽에서는 우버가 소폭 상승을 했고,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코스트코가 소폭 상승했고, 나머지 월마트나 P&G, 코카콜라는 6월 달에도 다 빠졌습니다. 금융 쪽도 말할 것도 없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엑슨모빌만 6월 달에 한 2.68% 정도 상승한 상태고, 그다음에 금이나 원유 같은 경우도 이제 6월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인플레이션 때 좀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섹터별로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좀 흐름을 봤는데, 11개 섹터, 미국 11개 섹터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6월 달에 수익을 내고 있는 섹터가 에너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필수 소비재, 인플레이션에 강한 섹터도 6월에는 한 2.15%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락장에서 우리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로 이 동적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PAA라는 동적 자산 배분 전략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12가지 자산에 대해서 이 하락 추세인 자산 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안전자산의 비중을 어느 정도를 가져가야 될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인데, 지금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이 12개 자산 중에서 하락 추세인 자산이 6개 이상이면 이 IF라는 미국 중기 국채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전략인데, 지금 6월 1일에 이제 리밸런싱을 한다라는 기준을 보면 6월 1일 기준으로 하락 추세 자산 수가 10개입니다. 12개 중에 무려 10개는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일하게 하락이 아닌 게 이제 원자재와 금 정도가 하락이 아닌 자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산 배분 전략에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IF에 몰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IF나 뭐 샤이나 TLT 같은 단기, 중기, 장기 국채 관련 ETF들도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금리 인상 시즌이나 지금 양적 긴축을 하는 그런 시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IF 같은 경우도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열흘 수익률이 1.83%로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VAA 같은 이제 전략에서도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가 봤는데, 여기서도 매수 종목은 SHY, 이 단기 국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샤이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1일부터 10일까지 0.7%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IF보다는 좋지만 역시 얘도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략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격자산이나 수비자산 중에서 모멘텀 점수를 계산해서 어떤 걸 사야 될지 결정해 주는 건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도 지금은 방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했었던 이 추세 추정 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이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거는 상승하는 자산을 사고 하락하는 자산은 매도를 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공매도를 해라, 이런 전략이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산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던 거고, 이 양식도 제가 저희 채널 회원분들이나 스터디 클럽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우리가 만약에 했다면 6월 1일에 이제 어떤 거를 샀어야 됐냐면 원자재와 미국 20채 인버스, 그 다음에 나스닥 인버스, 이 세 종목을 한번 사보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이제 백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자재 같은 경우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4.46% 정도 상승을 했고, 미국채 20년 인버스 종목 같은 경우도 모멘텀 순위가 높은 상위 3개 종목에 한번 투자를 해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인버스 이 상품도 6월 달에 열흘 동안 5.6%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방법으로 했다라고 하면 6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3.97% 정도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었다. 이 금액은, 이 잔고 금액은요, 제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불, 투자 금액을 3만 불로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걸 테스트 해본 건데,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3만 불이었던 금액이 32,793불 정도가 된 거니까 2022년에만 9%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의 측면에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4월 한 20일 전에 이런 영상도 한번 올렸을 전에 월가에서 5월에 팔고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3가지 근거, 이런 영상도 올려드렸었는데, 이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어요. 주식을 팔 때는 이런 3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해당 회사의 펀더멘털이 무너졌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급전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급전이 필요할 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많이 오른 보유 주식, 그러니까 이미 목표한 밸류에이션까지 올라온 그런 종목이 있는데 어떤 더 이제 저평가된 종목이 있을 경우에 그 종목을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을 이제 살 수도 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때 당시에도. 그래서 4월 21일에 이제 월가에서 이야기하는 5월에 팔고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주신 건데, 자, 이 영상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세요. 장기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매수할 생각이라서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분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다른 댓글들 보면 나스닥이 폭락하고 전고점 회복까지 15년 걸린 적도 있던데 다들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분도 계시는데, 다른 댓글을 또 보면 15년이면 땡큐죠, 회복할 때까지 안 사고 뭐 했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자식한테 다 물려줄 거기 때문에 목표한 투자 기간이 50년이다.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시장이 하락한다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또 길게 보시는 분들은 똑같은 어떤 시장의 상황이라도 다른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전략과 장기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전략이 서로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전쯤에 20년 만에 온 기회, 평생 다시 못 만날 기회가 온 저평가 우량주라는 이 종목, 이 영상에서도 제가 구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좋은 매수 구간에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 구글의 주가가 한 2,150불 정도를 찍었었을 때인데,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로 다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우량한 기업들을 다시 좋은 가격에 담을 수 있는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기 관점에서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정리해드린 이 친환경 관련주도 보면은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 3개를 봤더니 역시 태양광 쪽이 지금 현재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태양광, 풍력에너지, 뭐 폐기물 처리, 뭐 탄소 배출권, 여러 가지 제가 친환경이나 탄소 중립 관련주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태양광 쪽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 ETF들도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분야별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기서도 6월 1일부터 10일까지 2차 전지나 태양광 쪽이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멘텀 점수도 1, 2위로 가장 좋고,
6월달 수익률도 가장 좋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도 오고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이렇게 계속 빠질 때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의 ETF들을 계속 모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성향에 맞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리밸런싱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방어 자산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고 특히 지난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자, 우리가 길게 보면 단기 사이클이나 장기적인 사이클도 결국은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이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